자, 만일 동물이 innate 선천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면 어떤 유형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 행동을 하도록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능성이 있겠지. 그런 동물에게는 생물학적인 뭐가 있을 가능성? 단서들이 있을 가능성. 동사 is 단수를 쓰느냐 복수를 쓰느냐 어쨌건 그 앞에 there는 주어가 될 수가 없고 주어는 뒤에서 찾아야 되는데 유일한 명사는 얘잖아. 그럼 당연히 s부터는 복수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사는 복수로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때 accident라고 하는 건 우연으로 번역하자. 그럼 우연이 아니다. 뭐가 우연이 아닐까? 물고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 첫째, 유선형. 굉장히 부드럽게 날씬한 형태를 우리가 유선형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대단히 부드럽고 지느러미가 있고 강력한 꼬리가 있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야. 왜 우연이 아닐까? 그와 같은 몸들은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도록 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스페링 잘 봐두고. 어떤 게 적응? 넵트가 적응이지, 그지? 이거는 채택이 되었다라고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필자가 말하는 이 생물학적 단서에 해당하는 것이 물고기에게는 뭐냐면 유선형의 부드러운 몸과 지느러미와 강력한 꼬리가 바로 여기서는 이제 생물학적 단서가 되는 거지. 물고기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생물학적 단서인데 새를 보거나 혹은 모기를 보면 어떨까?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걔네들이 날개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날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새나 혹은 모기에 있어서 생물학적 단서는 또한 날개가 되는 거고, 그럼 새를 봐도 그렇고 혹은 물고기를 봐도 그렇고 생물학적 단서만 보게 되면 걔네들이 헤엄을 치는 놈이냐 아니면 날아다니는 놈이냐를 알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비슷한 거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유사관계로 가야 돼. 마찬가지로. 어코딩이라고 하는 건 따라서라고 번역이 되는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흘러가고, 어쨌거나 if가 들어가 있는 이상 우리가 가정법으로 봐야 되는데, 가정법 속에 조동사가 지금 could로 들어가서 원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조동사 자체가 과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가정법도 가정법 과거가 돼야지 현재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모든 문장과 뒤에 나오는 모든 문장이 현재라고 해서 여기까지 현재를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가정법 과거로 들어가야지. 알겠니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발견하면 죽은 새나 모기, 여러분은 추측할 수가 있을 텐데 날개를 보고 아, 저놈이 나는 놈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동물들의 생물학적 단서와 그 동물의 행동 유형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야.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 왜 그럴까? 보나마나 생물학적 단서와 행동 유형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필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물학적 단서가 꼭 핵심적인 것만은 아니다. 혹은 필수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얘기는 생물학적 단서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야. 정도라고 번역되는 이 extent를 전체 문장의 주어라고 보고 정도. 이제 관계대명사가 수식이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수식이 들어가서 여기가 동사가 돼야 돼. 앞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동사가 되면 안 되고 ing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민이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면
관계대명사 절 속에 나오는 수동태 동사와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동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해석을 해보자고. 그들이 발견되는 정도는 다양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냐? 무슨 말인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생물학적 단서를 얘기한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단서가 발견되는 정도는 굉장히 다양하다. 동물마다 다양하고 행동마다 다양해.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단서는 반드시 이 동물에 해당하는 것일 거다라는 낙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말이야. 우리가 몸만 보고 저 새는 둥지를 지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몸만 보고서는 저 새가 둥지를 지을 거라는 추측은 불가능하지. 몸만 보고 저 새가 날 거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둥지를 지을 거라는 추측까지는 가능하지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생물학적 단서와 동물의 행동 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지. 경우에 따라서 동물들은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들의 신체적인 형태로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일치를 하니까 낙관적이지 말라고 그래? 반대가 되니까 낙관적이지 말라고 할까? 반대가 되니까 낙관적이지 말라고 하지. 만일 일치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 반대되는. 동물들의 행동은 그들의 신체 유형으로부터 우리가 예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동물의 생물학적 단서와는 반대가 될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러냐면 유령거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다리는 엄청나게 긴데 얘네들이 짖는 거미 집의 줄 가닥은 엄청나게 길까 짧을까? 엄청나게 짧으니까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 이해됐니? 다리가 길면 당연히 거미줄의 실도 길어야 되는데 다리가 길지만 거미줄의 실은 짧기 때문에 얘네들의 생물학적 단서와 얘네들의 행동 유형이 여기서도 일치하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의 다리는 길고 걔네들의 거미줄은 되게 작아서 긴 다리로 작은 거미줄을 왔다 갔다 하려니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지켜보는 우리들의 눈에는 그게 뭐처럼 보인다. 방해물처럼 보일 것이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필자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생물학적 단서만 보고 그 동물의 행동이 이럴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하지 말라는 얘기. 이유가 뭘까? 생물학적 단서와 동물의 행동 유형이 반드시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찾아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반대될 수도 있다. contrary. 자, 왜 이런 말 들어가는지 이해되니?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얘기야. 똑같은 말이 되풀이될지는 모르겠지만 생물학적 단서는 동물의 행동에 필수적이다, 필수적이지 않다. 필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넘어가도 되겠지, 그지?